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반비가 내리다. 를 표시해 뒀는데요. 효과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반해. 아직까지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요것에 조금 확장된 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리 최저 기준으로 언론에서 계속 나와요. 금액도 27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기존에는 신혼이나 생애 최초 이 대출이 어느 정도 나갔었는지 그 규모를 알고 얼마만큼 더해지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단지 이것만 나와 있어요.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게 DSR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그 여부조차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DSR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일단 반이라고 한번 줄여보고요. 그 다음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하려면 다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요 하는 것은 뭐한 30대 혹은 늦으면 40대 초반까지 그 세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한정적이더라. 그래서 또 한번 요것을 효과를 절반 정도라고 이렇게 줄여봤고요. 다음 자 대출자 금리가 1.6% 기준으로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요 상단 부분을 보면은 2.7%예요. 그래서 5억을 풀로 대출 받는다. 그 정도 소득 수준이 된다면 한 2.7% 정도 이렇게 적용받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와서 계산해 봅니다. 30년 대출로 5억을 풀로 대출 받았다. 연이율 2.7%다. 총이자가 2억 3천.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집을 살려면 대출은 5%는 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거 집 살 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그런 대책. 신생아가 있는 경우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전 세대에 걸쳐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또 줄어들 것으로 보여. 아무튼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받아야 됩니다. 특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대출 이 이자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자 차이를 월 갚아야 되는 돈 차이만 해도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1년에 800만 원 혜택을 줍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은 요거 갈아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근데 굳이 이것 때문에 애를 낳아가지고 집을 산다? 막 그런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 이거 대환 되나요?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환으로 되나요?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번 대책에 일단 한번 질러놓고 보는데요.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DSR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일단 평가절하하고 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특례보금자리론 효과에 반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27조 최저금리 1.6%에만 나오면 돼. 와! 아니죠. 따져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고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때마침 애를 낳았어요. 근데 나는 이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걸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 때문에 걸려서 안 됐던 것이 할 수 있다. 한다면 이것을 이용하는 게 맞지만 근데 굳이 이 대출을 그렇게 찾아서 하나요? 특례는 찾아서 하는 것들이 가능했죠. 대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이어서 시청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갈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지금 매도 물량이 53,000개로 올라섰는데요. 여기 칸이 한 개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기울기가 엄청 급격했는데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도 만만하게 보일 정도로 여기 칸이 한 개 더 생겨버렸습니다. 작년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슬금슬금 썰을 풀기 시작하면은 매도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어서 임대 물량도 서서히 같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말 풀렸죠? 근데 이 사이사이에 제가 주간 브리핑 할 때마다 이 사이사이에 대출 줘요. 대출 줘요. 온통 이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아마 대출 조요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봅니다. 전세 물량 뒤늦게 반등해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제 확연히 증가세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월세 물량도 마찬가지 이제 증가세라는 것이 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죠. 흐름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예, 매도 물량이 먼저 쌓이고 임대 물량은 뒤늦게 따라서 쌓인다. 이 시장에 매물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숫자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매물이 더 많아 보이는 이런 착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매물이 이중으로 빠지니까 분위기가 엄청 좋아져 보였던 것처럼 이때도 공포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 오늘 100건의 거래량, 주간 거래량은 제가 430건 정도 예측하고 바라보는데요. 517건. 일단 이번 주는 스타트는 좋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서울의 거래량 보시면은 아시잖아요. 대구의 거래량도 많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LCD 58평형. 자, 6억 이상 몇 건, 100건 중에서 6억 이상 거래가 14건이네요, 14건. 오늘은 그래도 제법 한 14%이 정도 되면 제법 거래량은 제법 나왔습니다. 이 중에 국평이 아닌 것들을 또 몇 개 제외해 놓고 보면 국평 중에서 6억 넘어가는 것 거래가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지는 않더라. 이거 평수가 요거 한 게 잘못됐는가 하나 보네요. 제외해 놓고 나면 잘 없더라. 아직 롯데캐슬 32층 10억 3천. 고점 대비 한 15%잘 나왔네요. 가격. 동대레미안 아이파크 9억 1,800. 얘는 기대에 조금 못 미치나요? 레미안 장전 35평형 가격 8억 5천. 8억 초반까지 내려오기도 했지만 8억 5천. 여기 8억 천도 보이네요. 요게 조금 더 그 이전의 가격들과 조금 더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35%. 부산 더샵 센텀폴의 35%. 1층이니까 35에서 40% 정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 빠지는 것들까지 롯데캐슬 마리는 30% 빠진 것도 보이고. 자, 이제 그 아래쪽의 가격들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못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떨게요? 아파트 투미에서 보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한데, 요즘에 조금 서울 지역만 똑바로 나오고 부산과 대구 지역은 통계가 정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금영산 상용례가 20%, 30%, 16%. 갑자기 그 맞죠? 요 층이 좀 약해진 느낌 안 드시나요? 6억 아래쪽의 층이 조금 더 약화된 그런 느낌. 갑자기 4억대로 좀 빠져 있는 느낌. 또 5억대의 거래는 앞으로 정말 별로 없네요. 오늘은 이 많은 거래 중에서 5억대의 거래가 별로 없네요. 그 가격들 좀 고전할 것이고, 그러면 그 아래 가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다시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 예측도 하지 않고 지켜보지 말고 예측을 하면서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좀 대비하는 개념이죠. 알고 당하고 모르고 당하고 요 차이도 좀 있다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대다수는 뜬금없이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부분. 갑자기 3억대예요. 3억대 4억. 100건의 거래 중에서 이 아래쪽에 평당 1,000만 원, 요 정도 수준 거래가 훨씬 더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이 3억대 아파트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전담거래 대금 정말 부산이 요게 많이 빠졌어요. 대구는 한 6% 정도 빠졌을래나? 부산은 지금 거의 한 20%, 많이 올랐을 때 대비 한 20% 정도 빠진 상태에서 요것이 지속되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싼 아파트가 덜 거래된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율상으로도 보면은 아랫부분 3억 아래쪽, 4억 아래쪽 그쪽의 거래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300건 돌파 여부를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300건 하향 돌파. 확실히 거래 작은 게 눈에 느껴지시죠? 거래 60% 신고되었거든요. 이게 300건 아래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6억 이하 비율이 차지하는 것이 11% 정도. 오늘 그나마 거래가 조금 많이 되어서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12건. 분양권 거래 시장 별로 원활하지 않죠. 물량 자체도 그렇게 부산은 많지도 않고요. 분양권 시장이 좀 죽어 있는 느낌. 분양권 시장이 저렇게 힘을 못 쓴다는 말은 손바뀜이 팽팽 돌아나가지 않고 힘을 못 쓴다는 말은 분양 시장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전세 비율 1.4 대 1 정도. 전세 14건에 월세 10건 정도. 그게 더 많이 빠질 때도 있었죠. 많이 빠지던 시절이 또 있었지만 지금은 요런 모습을 나타내고요.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천만 원 정도. 2억 3천만 원 정도. 요 대란 1년 정도 갑니다. 아직까지 지금 임차권 등기로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보통 전세 시장에 풀려야 될 물건들이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런 혼란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기 입주 좀 신축 요즘에 좀 시끄럽죠. 신축 아파트 시끄러운 이야기도 자꾸 들려오는 것. 사전 점검부터 시작해서 조합에서 뭐 사업을 했던 그런 곳들 나중에 분담금 때문에도 시끄러워질 것이고 또 마무리가 또 제대로 안 된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사전 점검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또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